메타버스의 어머니잖아. 언니가 이 브랜드 나왔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개발만 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기획자들이나 자기 아이디어 막 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딱 가지고 오면 개발해서 안 돼요 이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뭐 리더 입장에서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나의 언니들. 오늘은 제가 주로 노는 언니 중에 제일 왕언니. 우리 왕언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이제 SK였긴 했는데 나오고 나서 되게 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자주 만나게 된 맞아요. 그런 인연. 이 언니가 한번 자기가 어떤 걸 했는지 발표하는 세션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놀랬지. 이분 엄청나시다. 피어거나 이 사람보다 난 보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왜냐면 알아서 다 해, 알아서. 되게 이 사람한테 투자하면 좋겠구나 생각이 사실 공통적인 의견이었어. 언니 셀프로 우리 언니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차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 삼성전자 공채로 들어가서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12년 동안 하면서 삼성전자의 피처폰부터 안드로이드까지 주로 해외 상품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LG나 산요를 한번 뽀개보자. 애들 사요 모를 것 같은데, 사요. 그 이후에 모토롤라를 한번 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점유율 70%를 했던 노키아를 잡고 가자 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나니까 또 엄청난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서 애플을 잡아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의 그 안드로이드 폰 개발하고 이제 온보딩을 제대로 시켜놓고 이제 SK텔레콤으로 옮겨서, SK텔레콤에서는 뭐 머신러닝 기반의 뭐 라이프로그 서비스라든지 AR, VR, 메타버스 사업을 하면서 이쪽 업계에 대한 기여를 했다고 해야 되나? 오큘러스 퀘스트도 한국에 도입하고 클라우드 게임도 가져오고 이런 사업들을 쭉 하면서 메타버스 중에 이프렌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어서 스타트업에 도전을 해서 한 1년 반 동안 버추얼 휴먼이나 생성 AI 서비스를 했었고, 작년 말부터 좀 쉬면서 경주마처럼 달리면서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면서 현재 투자나 자문 등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랑 나도 웹3 쪽이니까 그때가 이제 막 엮이면서 이 맞아요. 비즈니스가 있을 네, 때였고, 네. 그때 이제 만나서 좀 봤었던 거고, 언니가 스타트업도 있을 때 그때 이제 봤지. 맞아요. 우리가 또 대기업과 다른 스타트업의 세계를 경험했죠. 나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직원이었던 거고 이제 대표였으니까 경험치가 또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언니 M은 왜 선택했어? M은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어머니잖아. 언니가 이 브랜드 나왔잖아. 맞아요. M은 메타버스. M1. M1 또, 기억해주세요. 그치. 1번 언니. 그럼 언니는 처음에 어떻게 이 커리어를 시작했는지. 삼성의 개발자? 저는 이제 원래 초등학교 때 우연하게 2학년 때 컴퓨터를 접하게 됐었고, 그때 너무 흥미를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너 좀 프로그래밍 배워보지 않겠냐. 그 당시에는 이제 베이직 언어를 먼저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도스도 하고 그랬죠. 네. 뭐 진로를 나중에 고민하다가 그냥 공대를 가고 싶다. 그 아버님이 순수과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미래는 엔지니어가 세상을 바꿀 거다. 원래부터 이렇게 응용하는 쪽에 또 대한민국이 되게 강자기도 하니까 그쪽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컴공을 전공을 했고 이제 석사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대기업에 들어갔던. 그때는 모두가 다 가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대학 나오면 대기업 가고 뭐 이런 게 맞아. 당연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로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좀 모으는 작업을 삼성에서 해서 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초창기부터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돼서 아무래도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언니가 있었던 그 폰 쪽에 사업부가 하나씩 강자들을 제치면서 잡으면서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긴 했겠지만 되게 신났겠다. 엄청 힘들었죠. 그 당시에 지금 친구들은 상상을 못 하겠지만 거의 주에 100시간은 거의 기본으로 머스크야? 예,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납기 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한테 물량 개런티를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있던 없던 어떻게든 그걸 다 완성도 있게
입혀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안 가본 길을 같이 항해하는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초기에 되게 커리어 잡을 때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안 해본 상태에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게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아주 꼬꼬마 시절에는 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고객한테 납품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되게 두려웠는데, 다행히도 이제 좋은 선배들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뭐 마일스톤 체크를 한다든지 리뷰를 해줘 가면서 3개월 단위, 뭐 6개월 단위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그 아이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상용화가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 그 초기 근육이 잘 잡힌 케이스.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출시한 단말기 개발을 하러 미국에 거의 한 8개월 정도 굉장히 그 시골에서 개발팀이 다 창문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거의 일주일 동안 맨날 밤새다시피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 했는데, 첫 번째 모델이 이제 전 세계에 한 100만 대 정도 팔린 베스트 히트작이었고, 그 해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첫 번째 선물로 됐어요. 그 모델이 뭐예요? 모델이 SPHA100이라는 아직도 기억이 나. 코드명 레인보우. 그게 너무 성황리에 끝나서 다음 해에 다음 EU 모델을 하러 또 출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국내선을 타고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대학생 친구가 나한테 그 폰을 막 보여주면서 야, 나 칼라폰에서 게임이 되는 폰이 있다. 내가 그 게임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보여주겠다. 막 하면서 너 에어플레인 모드라는 걸 아냐.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길래 그거 내가 개발한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만든 프로덕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때 경험이 다음으로 도전을 하는데 그 두려움을 없애줬던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만족과 작은 그런 프루프가 계속 쌓이면서 이제 자신감도 올라가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더라고. 최초 모델을 거의 막 지금으로 치면 파일 시스템, 메모리 매니저 뭐 이런 것부터 다 직접 구현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요즘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밑바닥부터 원리부터 부팅 시퀀스부터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하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그냥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보고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계자, 아키텍트 관점에서 보게 될 수 있었던 좋은 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근데 운은 사실 준비된 사람한테 운인 거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게 자기 건지도 몰라. 맞아. 삼성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직을 했잖아. 왜 하고 이직 준비를 따로 뭔가 했었던 건가? 이직 준비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삼성 안에서도 제가 12년 동안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드라마틱한 성장을 한 거예요. 2,000명 정도 되는 그 무선 조직이 몇만 명까지 커가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도 플랫폼도 처음에 뭐 제가 했던 뭐 자바 플랫폼 하다가 퀄컴 플랫폼 하다 중간에 리눅스도 하고 안드로이드 하고 이렇게 과정을 쭉 겪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몇 년 정도 하고 나면은 또 나 이거 다 해봤으니까 다음 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음으로 도전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 사이클을 몇 번을 돌았는데 이 회사에서 계속 있어도 이 사이클 안에서 더 성장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마침 우연하게 미국의 지금 빅테크 회사에서 오퍼가 와서 거기로 가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개인적인 좀 집안일이 발생을 해서 미국으로 당장 못 갈 것 같고, 좀 괜찮은 회사로 나도 다음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SK텔레콤으로 이직을 했고, 새로운 기술, 신사업 영역의 기술을 해라 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 의해서 갔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 왔으면 RS 받아서 언니 엑시텍 했으면 끝났네. 그렇죠. 그럼 지금 내가 하와이에서 이렇게 비치에서 우리 만나지 못했어. 맞다. 맞네. 우리 못 만났어요. 그럼 언니는 그렇게 이직을 하거나 뭔가 옮길 때 고민을 되게 깊게 하나? 많이 하나? 생각보다 깊게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몰랐는데 이 언니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서 느낀 바가, 이렇게 몸이 먼저 앞서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도전을 하는구나? 도전 DNA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삼성을 나올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번이 힘들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 처음에 삼성전자를 나올 때, 왜냐면 거의 안 나왔어요. 제 동기들 거의 다 있고 지금 다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때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나가면 주변에서 다 말리고 밖에 나가면 춥다. 나도 SK 나올 때 엄청 말려. 선배들이 엄청 말렸어. 그때도 나오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모를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즐거움이 오히려 그 경험을 하면서 오는 힘듦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힘듦이 물론 있어. 왜냐면 이 안에 안정적이고 이런 곳에 있다가 나오면 정말 밖은 또 완전 다른 세상. 물론 안에서도 힘들어요. 맞아. 다른 힘듦이 존재하지. 거긴 다른 힘듦, 온실, 그는 다른 힘듦이 있고, 외부는 또 나름의 다른 힘듦이 존재를 하고. 근데 또 거기서 안에서 또 잘했던 사람들은 나오면 또 잘 해. 언니는 지금 그러면 사회생활 몇 년이지? 지금 25년 5년 차죠. 사실 1년 정도를 지금 그 소속이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기업 자문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면서 보내는데 오히려 굉장히 풍성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IT 쪽에만 쭉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남들보다 엄청 앞서가잖아요. 그치. 앞서가니까 좋은 점은 세상에 그 새로운 거를 항상 내가 먼저 접하니까 보는 좋은 장점도 있는데 항상 매일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어지러워. 뭐가 또 나왔네. 정말 그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그 테크 뉴스를 보면서 또 필요한 논문도 찾아보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괜찮지만 한때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고 요즘은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는 아침에 테크뉴스 어느 사이트? 어떤 걸 주로 봐? 저는 이제 주로 플립보드에서 추천하는 거를 먼저 쭉 보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터 봐요. 구글에다가 다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키워드 등록해놓은 건 아침마다 뭐 생성 AI부터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 쫙 기사들이 오고 관련 회사들 투자한 게 이렇게 일단 피드로 먼저 받아서 쭉 스크리닝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해외 뭐 타임즈라든지 뭐 보고 그래요. 언니 그럼 25년 차인데 25년 차 이제 회사생활 커리어를 쌓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무엇인지? 아까 이제 이직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있는 조직에 나랑 같이 일하는 팀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결과를 만들면서 성장하는 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중심을 뒀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여기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SK에서는 제가 1번으로 시작을 해서 AR, VR, 메타버스를 이제 한 명씩 그 영입도 하고 하면서 조직을 거의 뭐 10년에 걸쳐서 키웠는데 그때도 나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회사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뭐 최소한 반년에 한 번씩 뭐 팀원이나 리더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나가라. 나도 그런 얘기했어. 나도 떠나라. 진짜 많이 했고 그 친구들이 지금 빅테크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가면 또 내가 열심히 또 육성시켜서 좋은 데 가서 더 미래를 펼치고 있구나 이런 뿌듯함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할 때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내가 뭘 어떻게 남길지 임팩을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임팩 있는 한 줄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면은 이제 불필요한 일들은 좀 적당하게 마무리를 하고 또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억울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때 이제 목표 세팅이나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잘못 잡힌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항상 코칭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맞아. 그래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네가 생각하는 중요한 업무에 상위 20%의 업무에 너의 80%를 쏟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해야 퍼포먼스도 많이 나고 인정도 받고 이 업무 우선순위 정하는 게 되게 사실 중요한 팩터고 일 잘하는 애들은 그걸 되게 잘해.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핵심의 역량을 핵심에 있는 그 20%의 일을 압도적인 수준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의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자랑질해도 돼. 업계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국내 지금 현재 메타 퀘스트
도입한 거, 정식 발매를 시킨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한국 사람의 특성상 가서 보고 직접 사고 AS도 돼야 되고 이런 게 안 되면은 전자제품도 잘 안 사고 이러는 건데 듣도 보도 못한 VR 기계를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안 크고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도 너무너무 투자도 못 받고 힘들어하고 그 당시에 페이스북을 찾아가서 열심히 저랑 이제 제휴 파트너 팀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걸 한국에 가져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희 회사 투자 받았다. 한국에 정식 발매하면서 투자가 들어왔고 저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걸 해줘서 관련한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그럼 이런 막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역량? 나는 이게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제 모든 뭐 리더들하고 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트랙 자체가 완전 개발부터 시작을 했고 운이 좋게도 플랫폼 개발을 막 하다 보니까 원래 플랫폼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플랫폼 위에서 만드는 서비스 개발하고도 계속 티격태격 하고 뭐 이 시스템 하는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하고도 막 티격태격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샌드위치에서 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게 되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들 때 내 입장에서만 고려하지 않고 입체적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거 SK 용어예요. 입체적 로케이션 파. 그 5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개발만 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특히나 서비스 개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기획자들이나 앞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막 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딱 가지고 오면 개발해서 안 돼요 이러잖아요 항상. 그런데 저는 이제 개발 스택이나 이런 거를 알다 보니까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이건 원래 안 되고 그건 이렇게 워크어라운드 하면 되고 해서 기획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을 하면서부터 테크가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획을 더 강력하게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기획자들도 좀 좋아하고 개발자들도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리 나오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조직에 이제 리더로 있으면서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봤을 때 계속 보다 보니까 공수 산정이나 이런 것이 내가 봤을 때 오버해서 잡아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다시 줄여놓거나 변경을 하거나 테스트가 빠졌어. 이 테스트는 빼면 안 되는데 라든지 이런 거 막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개발 쪽을 전혀 모르는 리더는 그냥 진짜 간단한 페이지야.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2달이 걸린다고 개발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한 페이지 만드는데 제가 날 코딩을 해볼까요? 이게 막 여기까지 나오긴 하더라고. 그 브릿지에 있는 사람이 사실 요거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거 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하는 사람이 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술 팀장을 하다가 기술 원장을 하다가 또 사업까지 총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왜 기술하는 사람이 저 트랙을 가나라고 이제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빅테크의 CEO들을 보면 다 테크쟁이들이잖아요. 뭐 젠슨왕도 그렇고 마크 주커버그 뭐 사티아 나델라 모두가 다 지금 테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크 베이스인 사람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했을 때 결과가 좋다라는 거를 더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엔지니어 응원. 근데 테크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커뮤니케이션 스킬만 조금 올리면 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너무너무 개발을 잘하셔 이분이 내가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 저랑 같이 일하는 부장님 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개발자랑 얘기할 때 그런 개발자 많이 봅니다. 너무 천재 개발자야 걔는 사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 봐라 의사결정자 개발 베이스 아니고 다 비즈니스맨들 이분들 다 문과 출신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아무도 여기 돈을 주지 않을 거다. 비즈니스 톡으로 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개발도 되게 잘하는데 비즈니스 톡을 못하면 이 개발자는 여기서만 있어서 사실 진짜 비즈니스 탑재까지 되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그래서 CEO
그치, 미국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분들 약간만 이제 비즈니스에 관심을 이거를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좀 더 들으시면 좋다. 네, 맞아요. 비즈니스까지 이해를 못 하더라도 기획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이것만 파악을 하더라도 기획자가 진짜 안 되는 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개발자들이 이제 약간 소극적인 개발자들은 안 돼요라고 하고 가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하고 싶으셔서 이런 기획안이 왔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안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개발도 쉽게 가고 기획안도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방식을 저는 많이 권하는 편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었어. 개발자가 오늘도 안 된다고 했다. 서로의 언어가 확실히 달라. 내가 중간에 들어봐도 서로의 언어가 확실히 달라.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 누가 번역을 이제 트랜스레이터의 역할을 해주면 맞아요. 정말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조금 개발 쪽 좀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발하시는 분은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조금 더 시선을 넓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리더 입장에서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저는 또 개발도 있고 기획도 있지만 또 컨텐츠 쪽도 같이 했기 때문에 컨텐츠 하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이쪽 뭐 완전 아티스트잖아요. 여기 용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터미널러지를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기획 용어, 개발 용어 이런 것들을 아예 정리를 해놓고 이 용어를 처음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것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팁. 언니는 그럼 리더로서 가장 도전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뭐 사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는데 되게 이제 방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애가 의대 갔잖아. 언니가 있는 업계에 대해서 변할 것으로 보는 주요 트렌드는 무엇인지?